지금 요 증상은요. 지금 이것도 좀 이제 정읍이나 강원도 철원이나 해서 보통 7월달 정도에 장마철 때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은 그 12월, 1월달에도 많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일단은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젤리 부분이 이렇게 썩어 있어요. 이렇게 썩어 있고요. 이렇게 썩어 있고 안에가 젤리 부분이 썩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종자가 안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발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종자가 이제 발화될 때 보면은 조직이 좀 썩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젤리가 썩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을까? 이거 보면은 겉으로 멀쩡해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증상을 보게 되면은 수확해서 팔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이거를? 팔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소비자들이 먹고 이제 연락이 오죠. 썩은 거 팔았다고 해서.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한 박스에 한 개 들었으면은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박스에 여러 개가 들었다. 그럼 어떨까요? 화나서 바로 연락이 오겠죠. 도매시장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산 그 가게에 연락을 할 테고 가게는 첨가물 시장에 얘기할 때 첨가물 시장은 다시 이로 공선회 같은 농협 일로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토마토는 앞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공선회랑 가서 나가봤더니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똑같이 사마방인데 어떤 게 먼저 익은 놈들이 있어요. 먼저 왜 익었을까요?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과일이 먼저 익거든요. 뭐 곰팡이를 피해를 입었다든가 뭔가 있으면 먼저 이것들이요. 성숙되는데 그래서 그걸 잘라보니까 이게 젤리가 썩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정서가 이게 일찍 익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장마철이 많았고 그래서 장마철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통적인 뭐예요? 광이 없고 두 번째 습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은 시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보니 결론적으로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 검열 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찾아보면요, 수바라 이런 젤리가 썩고 이게 종자가 나는 품종들은 일반적으로 감수성이, 그러니까 감수성이라는 건 쉽게, 그러니까 어떤 품종은 아예 없는데 감수성이 높다는 얘기는 쉽게 병에 잘 걸리거나, 그러니까 착색 불량과 있어, 착색 불량과의 감수성 품종이다 그러면은 착색 불량과가 잘 나온 품종이에요. 얘는 수바라 증상의 감수성의 품종이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더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수바라과는 고온 다습식이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강원도에 철원이라든가 횡성 지역에 이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게 왜 발생했냐 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몇 개 품종에서만 발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품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겠죠. 몇 개 품종들을 갖고 그러면은 이 회사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갖고 온 건지 확인해 보니 일반적으로 스페인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쪽에서 갖고 온 품종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스페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생각이 나세요? 거기 환경은 광이 어때요? 좋죠. 습해요, 건조해요? 건조하죠. 네, 그러니까 습하고 건조한데 따뜻하죠. 근데 거기서는 그런데 스페인 남부 지역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토마토 중에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고고형이라고요. 모양이 이렇게 대봉처럼 생긴 토마토를 한국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이런 품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가 많아요? 바이러스가 많아요. 여름을 통과. 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은 여름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많이 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북유럽 쪽은 벌레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품종을 잘 안 심어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든가 지중해 연안 지역,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많이 심는데 한국 사람은 종자업자들은 가서 얻어 갖고 와요. 바이러스 저항성이 있으면서 고고형인 그 스페인 남부 지역이나 이스라엘에서 나온 생산되는 품종들을 갖고 들어왔겠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달라요? 고온 똑같은데 약광의 다습 조건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수분화 증상은 품종에 따라 감수성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없는 건 아예 없어요. 심한 건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 철원에서 옛날에 어떤 품종이 이 수분화 증상이 매우 심해서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고온다습 환경에서는 장마철이 많으므로 뭐 유동팬이나 최소난방 파이프, 그래서 난방시설이 있는 최첨단 온실에서는 파이프의 난방을 통해서 습을 제거해 준다면 이 증상들이 완화되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품종도 많은데 이런 품종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나 이렇게 경기도 북부 지역 이런 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남부 지역에서 겨울 나는
품종 갖다가 여름에 심으면 안 되고 거꾸로 여름에 심는 그러니까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여름에 성적이 좋았다고 그걸 갖다가 남쪽 지역에서 심으시게 되면은 재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 조건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게 다른 환경에서 재배되어진 환경이 그 좋았던 것들을 내 환경에 키웠다고 해서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옛날에 우리 부여 지역에서도 옛날에 엘리트라는 품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여름에 심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겨울에 심었는데 색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한 15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전부 빨갛게 하고 노란색이 돼버려요. 전부 다. 왜냐면 이분들은 여름에 키우는 거 되게 좋은 것, 과일도 크고 색깔도 이쁜 걸 보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겨울에 심어버리니까 색깔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그런 그 품종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품종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꽃이 막 바로 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꽃이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꽃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원줄기에서는 곁줄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면 여기서 여기서 꽃이 보이고 있는 걸 보시는데 나무 크기에 비해서 꽃이 너무 빨리 폈어요. 그리고 그럼 왜 발생했을까? 그래서 잎이 작고 초대가 약하고 꽃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흔히 말해서 영양실조 걸렸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죽어. 애기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애기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꽃을 제거하죠. 꽃을. 그러면은 이거 같은 건 우리가 꽃을 제거하고 초대 관리를 신경 써요. 언제까지? 세력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꽃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보면은 여기 토마토 재배해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간격이 어때요? 엄청 멀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묘값을 600원 아끼려고 이걸 할 거예요. 묘값을 아낀 게 아니죠. 여기 지금 하방 날아갔고 아마 두 하방째 날아갈 거고 옆에 있는 요놈 있죠? 요거는 아마 한 20일 한 달 있어야 꽃이 필 거예요. 굉장히 늦죠. 그러면은 보통 양쪽에서 사마방을 손해봤기 때문에 한 2천 몇백 원을 벌써 남들보다 까먹고 시작더라고요. 이거들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40공 트레이로 해서 주죽을 재배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도 있어요. 가끔 언제 새도는 없어. 논산도 없는데 그 변방지역 서천 뭐 이런 데 가면 있어. 왜냐면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있어 이거들은. 왜냐면은 주산단지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 이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하시는데 주산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직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묘값을 아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포기당 2,000원씩 다 까먹고 시작했다고 저희 보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40공트레에서 두적을 유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강한 광양경에서 광은 되게 강한데 3월이잖아요. 광 되게 강하죠. 3월광이 보통 우리가 1,500, 1,800줄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필요해요. 그거 절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광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관광하에서 증산량이 많기 때문에 수분세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줄 규모할 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cm 포트에서 키워야 돼요. 근데 10cm 포트에서 키우면은 육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전혀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가 차광을 하라는 거. 차광을 해야 되겠죠. 햇빛 세니까 차광을 통해서 증산량을 줄여줘야 일단 화방은 제거했어요. 화방 제거했다는 얘기는 식물의 광합성 양분을 이용할 그러니까 과일로 가지 않고 과합성 양분이 잎과 뿌리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차광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세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초대 관리로 해서 계속해서 화방을 꽃을 제거하면서 초대를 유지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는 인풋 아웃풋을 명확히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포기당 묘값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700원짜리 물을 2,000포기를 심었으면 140만이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한 포기를 심었기 때문에 70만이 들어갔죠. 그럼 총 절약된 비용은 70만원. 근데 약 2하방을 손해봤기 때문에 한 1,000원씩만 따져도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가 이미 까먹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큰 피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관리도 어렵고. 이거 초대 유지하려면 관리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정상적인 심었으면은 3월 달에는요, 사실 토마토고 오이고요. 육묘장에 갖다 그냥 던져놔도 다 살아요. 다. 왜 잘 살까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잘 살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 심을 것도 없이 뽑아서 그냥 휙휙휙 던져놔도 잘 자란다고 이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 시기에도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인건비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화방 다 제거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경제적 피해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심적인 스트레스, 심적인 손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급한 사람과 나쁜 배지의 두 가지가 만나서 그랬어요. 뭐냐면은 예단인데 8월 달이에요. 8월 달이면은 이제 8월에 정식을 해갖고 이제 가을 재배를 하라고 그래.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라고 그래. 굉장히 비싼 시기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가보니까 시든데 그래갖고 내가 뿌리 발달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그래서 야 물 얼마나 줘도 돼? 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뻗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단 가는 길에 들려봤죠. 그랬더니 배지가 말라 있어요. 왜 말라 있을까요? 이게 배지가 충분히 포습된 상태에서 심었어야 되는데 포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꽂고 드리퍼 꽂은 상태에서 물이 지지 아래로 쭉쭉 빠져요. 근데 이 배지가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배지가 칩의 비율과 파이버의 비율이 너무 높은 배지였어요. 이게 물이 잘 안 채워지죠. 물이 안 채워지니까 더 신경 써서 채웠어야 되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뿌리 발달도 물이 없는 곳은 뿌리가 가지 않거든요. 그 뿌리 발달도 저조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식 쪽에 이제 뿌리가 햇빛을 받아 강한 스트레스 또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 코이어 배 전체 배양이 분포되도록 물을 자주 쪼개서 뭐 1분 1분씩 쪼개서 계속 줘야 돼요. 채울 때까지. 그리고 드리퍼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채우는 건 뭐예요? 드리퍼를 옮겨줘야 옆에 채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드리퍼를 옮겨서 이 배지를 물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이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8월 달에 이 사람이 왜 뿌리가 더 안 내렸느냐? 8월 달 볼게요. 8월 달 기후가 어때요? 8월 달에. 강광이죠. 광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거를 갖다 파지 않고요.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햇빛을 보니까 어때요? 뿌리 발달이 저조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돼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천천히 아무리 급해도 포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수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안 된 배지다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저희가 그 비료물을 탄 다음에 고압 분무기로 배지 하나하나를 물을 다 직접 수동으로 다 물을 채워요. 그래 놓고 우리 정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지가 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심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한마디로 봐도 관리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관리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사고가 날 확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위험부담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수를 잘한다는 거는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초기에 한번 귀찮으면은 1년이 그러니까 6개월 편한데 처음에 조금 편하게 했다가는 6개월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심을 때 포수를 잘했으면은 이렇게 문제들이 안 생겼을 거고 심을 때 내가 좀 편하게 심으려고 위에 올려놨지만 파고 심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적게 발생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찮은 것보다 항상 뭐라고 하죠? FM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포수하는 방법, 정식하는 방법 이거는 누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면서 이게 가장 경제성 있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거죠. 얘들요. 과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다 사라졌거든요.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파고 심잖아요. 큐브가 있어요. 큐브를 이용해서 정식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큐브를 요즘에 안 하는 추세예요. 왜 하느냐? 힘들어. 네. 힘든데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힘든 건 심을 때 힘든 거하고 초기 뿌리 내릴 때 스페 받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스페 안 받게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 그럼 어때요? 내가 굳이 그러면은 처음 초기 관리가 어려운 저걸 안 하겠죠. 또 하나가 그러니까 큐브를 키우게 되면은 어린 묘가 와요. 어린 묘가 오면 한 보름 정도가 파고 심은 것보다 늦거든요. 그러면 보름이면 돈이 얼마예요? 하나방에 내지 하나방 반이거든요. 그럼 돈으로 치면은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큐브로 심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파고 심는 것이 유리한가 봤는데 사람들 생각에 큐브로 하면 안전하긴 한데 내가 1화방에서 1화방 반을 천천히 늦게 따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 관리가 귀찮고 그래서 그냥 난 파고 심을래로 많이 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장점이 많을 때는 해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아주 100%다 하죠. 근데 항상 장단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셔갖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처음 갈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과거 했던 규범대로 하는 게 제일 맞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이 15년, 20년 쌓았어요. 그럼 어때요? 약간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관례대로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해온 것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이 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인데요. 지금 잎이 이렇게 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잎이 땡기면 이렇게 타고 이파리 이렇게 타는 증상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왜 발생한 날을 보면 시기죠.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면은 고온도 아니고 아주 강한 시기도 아니거든요. 왜 발생했냐면요. 생장점이 약해지면서 타요. 잎 끝이 노랗게 변하고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왜 그런 걸 보니까 일단은 외부 온도가 차갑고, 그러면 외부 온도가 차가운 상태, 밤에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생장점은 바깥이하고 가깝기 때문에 천자가 가깝죠. 천자가 가까우니까 식물체가 바로 생장점에서 복사 냉각이 발생한 거죠. 우리 복사 냉각 배웠죠? 복사 냉각 뭐예요? 따뜻한 식물체에서 차가운 유리병이나 비닐로 또는 외부로 열을 적외선의 형태로 열을 뺏기는 걸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했어요. 복사 냉각이 되면은 첫 번째 냉각하는 게 식물체가 차가워지니까 공기보다 빨리 차가워지니 결로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증산이 멈추기 때문에 칼슘과 분수 흡수가 저하되고 이 권위에서 바로 티번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직조 스크린이 있는 경우에는 일몰전 스크린을 사용해서 생장점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보온하고요. 그 다음에 잎에 물을 묻으면은 식물체장이 더 떨어 티번이 도장한다. 그래서 가끔가다 티번 나오니까 칼슘이나 붕토를 연면살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물방울을 맺히면 어때요? 증산이 더 잘 돼요, 멈춰요? 그나마 증산을 멈추게 되죠. 증산을 멈추게 되면은 오히려 더 티번이 더 조장되게 된다. 그리고 식물의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도록 환경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식물체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은 커튼과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커튼과 창을 이용해서 커튼과 창문을 여는 속도를 조정해서 식물체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요거 이제 3월 초에 이제 완공돼서 들어갈 이제 여기 우리 보이는 온실 있잖아요. 지으려고 하는 온실. 거기에는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거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밤에 온도가 변하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현재 우리가 실습을 거기 가서 컴퓨터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사 냉각의 팁번으로 생장점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잎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건 방법이 생장점 온도가 천천히 떨어뜨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좀 조정해야겠다. 그랬더래요. 연면살포가 아니라는 걸 가며 지금 이렇게 이 생장점이 타죠. 이거 보고서는 지금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진을 보내오세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장점이 타는 증상들은 요즘에 팁번들에 의해서 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죠. 꼭 바이러스 같죠, 보면 이파리가.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팁번 증상들이고, 또 생장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냉해 받은 거예요. 이것들은 냉해 받은 거고. 생장점도 약해지고 냉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석은가인데요. 이제 보면은 배꼽석은가가 다양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배꼽석은가는 이런 것들, 토마토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생장점이 있고, 그 꼭지 부분 이렇게 해서 시커멓게 변하는 것도 배꼽석은가인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번질번질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납작해지면서 이 번질번질한 것도 배꼽석은가다. 증상이 약한 거하고 강한 거의 차이지, 전부 다 우리가 배꼽석은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함몰이 이제 과일이 함몰되고 곱게 변하고, 함몰된 부위가 단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물러진다. 왜 시간이 지나면 물러질까요? 저게 죽은 조직에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죽은 조직이죠. 죽은 조직에 뭐가 붙어요? 곰팡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잿빛곰팡이로 가끔 물은 다음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곰팡이, 잿빛곰팡이가 붙는다. 그래서 이거는 배꼽썩은거 온 다음에 잿빛곰팡이가 붙은 거이기 때문에 이건 배꼽썩은거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왜 발생했느냐? 발생한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남부 지역에서는
3월 하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보통. 그러니까 나오긴 2월달, 3월달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될 정도 나는 것은 3월 후반때부터 7월 초까지 다량으로 발생한다. 근데 얘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배꼽성과는 품종 특이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생리장애이기 때문에 생리장애들은 대개가 그런 그 품종에 따라서 더 심하게 나오고 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근데 배꼽성과에 강하다고 해서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배꼽성과에 강한 거는 또 다른 생리장애, 골든 스팟이라고 들어봤죠? 과일에 금분 바뀌는 것들. 그것엔 취약해요. 골든 스팟이 잘 걸리는 거는 배꼽성과에 취약하거든요. 배꼽성에 강하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뭐가 안 일어날 때 가로치고 증산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건조한 기후에서 칼슘과 붕소가 과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도 잘해야 되고 칼슘과 붕소가 그렇다고 너무 많은 증산이 돼서 과일로 물이 안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증산을 조금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안 되기도 안 되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증산량을 늘리고 줄일 때 제일 쓰는 게 우리가 뭘 갖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증산을 줄이고 싶다 뭐예요? 커튼을 닫죠. 증산을 늘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커튼을 열죠. 그 다음에 2% 과일로 물을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커튼을 닫죠. 그리고 과일로 물을 많이 보내고 싶다 아랫잎을 따죠. 우리가 아랫잎을 따는 것도 과일로 물을 많이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꼽성과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의 연면세포는 증산작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입에 물이 묻으면 증산이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칼슘 증산을 오히려 더 칼슘 결핍을 오히려 더 조장하죠. 이것들을. 그 다음에 고온 건조기는 칼슘 연면세포는 잎의 화상을 일으키고 배꼽 식감을 오히려 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차가운 스크린을 이용해서 입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물을 뿌리거나 안개부음을 이용하여 온실 내습도를 높일 것. 그래서 여기서 배꼽성과 얘기를 할 때 요 중에서 하나를 제가 뽑아서 내면은 그 틀린 답이 되겠죠. 여기서 이 말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배꼽성과는 증상이 일괄적이게 다양해요.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얘도 배꼽성과, 얘 배꼽성을 안 보이거든요. 시커멓지 않죠? 보여. 과일이 함몰하고 걷게 변한다 해서 보게요. 함몰했지요. 근데 과일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시커멓게 안 변했죠.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증의 생리장애 증상이 초기부터 말기까지가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 정도 된다고 말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배꼽 부분이 함몰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옆구리가 함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그것도 배꼽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배꼽성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증상을 사진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알고 해결 방법을 알아면은 한 건의 컨설팅 보고서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해결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랑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7월 달에 걸렸거든요. 횡성군 특히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했는데 7월 달에 왜 발생했을까요? 배꼽성과는 배꼽성과들 막 나왔어요. 엄청나. 이거 지금 배꼽성 초기 증상들이고 막 나왔는데 일단은 7월 달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강광인가요? 아니죠. 건조한가요? 아니죠. 습하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습해서 발생한 배꼽성과다. 이거는 뭐냐면은 장마철에 다습한 기후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습도가 높으니까 증산을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산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잎과 공기의 무슨 차? 수증기압의 차이에서 공기가 교환되면서 발생하는 증산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공하고 공기하고 압력차가 같다고 하면 서로 수증기 이동이 없겠죠. 그러면은 증산이 멈추게 되면은 식물은 어때요? 칼슘과 붕소를 흡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칼슘과 붕소를 흡수할 수가 어떻게 돼요? 바로 과일로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여기서 흡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로가 아니라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 그러면은 바로 칼슘이 과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우리가 배꼽성가 발생하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역시 칼슘 살포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칼슘 염분 살포는 안 되고 두 번째가 왜 증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최소 난방 파이프를 이용해서 온실을 건조하게 만든다. 그래서 장마철에 우리가 난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난방이라는 거는 온도를 높이는 난방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도 우리도 집에서 겨울철에 눅눅하면 뭐예요? 보일러를 돌리죠. 에어컨도 키지 않고 보일러 돌려요. 보일러 돌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뽀송뽀송해지죠. 역시 마찬가지로 장마철에 최소 난방 파이프라고 해서 일부 난방을 하게 되면은 온실이 건조하게 돼서 식물의 증산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난방이고요. 난방기를 쓰지 않을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동팬, 수증팬, 환기팬을 이용해서 공기의 유동을 만들면, 공기의 흐름을 만들면은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증산을 통해서 칼슘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과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꼽성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가 여름철에 배꼽성화 나온 거하고 3, 4월 달하고는 어때요? 같은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과일로 칼슘이 못 간 거. 그렇죠? 이것도 똑같죠. 근데 과일로 칼슘 못 가는 게 어떻게 다르죠? 장마철에는 3, 4, 5월 달에는 증산을 너무 많이 해서 2% 너무 많이 땡겨서 못한 거고 이건 어때요? 증산을 너무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증산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증산을 너무 조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무건으로 간다.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칼슘 결핍도 습도가 너무 낮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아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볼게요. 이제 과일이 이제 5월달인데 무르다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게 다 터졌대 이렇게 지금이 쭉쭉 갔죠. 근데 제가 이 과일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거 열과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딱 보면 생각할 게 있어요. 저렇게 터졌다. 5월달에 이 색깔 나오면 안 돼요. 수학 과일이. 이것보다 연해 주황빛이 돌아야 돼 살짝. 이 얘기는 뭐냐? 온도에 그러니까 광량과 온도에 비해서 뭐다 지금 과속됐다는 거예요. 과속.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일단 과속을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과속을 막아요? 빨리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무르고 열과가 많고 과일의 일장으로 무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품종을 봤더니 무른 품종이에요. 일단 숙기 중에서 우리가 과일도 보면은 토마토도 무른 품종이 있고 단단한 품종이 있는데 무른 품종이 좋을까 단단한 품종이 좋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무른 과일이 좋아요? 단단한 과일이 좋아요?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4월 달 5월 초까지만 수확을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무른 게 좋아요. 과일이 무르다는 얘기는 되게 이런 얘기 할게요. 모두가 좋은 과일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단단한데 숙기가 빨라. 그리고 큰 토마토인데 과일은 큰데 재배가 쉽고 기형과가 안 나와. 그런 품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는. 항상 과일이 무르면은 숙기가 빠르면 과일이 무르고 숙기가 늦으면 과일은 단단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많이 땄으니까 빨리 익으는 거 좋죠. 돈 벌고 좋은데 문제가 뭐냐? 무른 과일을 너무 익혀서 딴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일단은 숙기가 빠른 품종은 보통 고온기 때 4, 5, 6월 달 가면 이틀 하루 간격으로 수확을 해요. 오늘 땄으면은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수확하고. 그래서 내가 교체적으로 계속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수확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요게 뭐예요? 3, 4일에 수확을 한 번이니까 어때요? 요게 과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토양 성분이 많아서 과일을 더 무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확을 너무 늦게 한 거다. 숙기가 푸른 품종은 과일이 다 익게 수확한다. 그래서 주황빛이 돌 때 수확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단단한 품종이다 그러면은 빨갛게 수확할 때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숙기가 주황빛 이런 거 주황빛을 따도 상관없는 게 이 시기에는 무른 품종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빨개져요. 얘들.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과일하고 단단한 과일하고 5월달, 6월달 가을 누가 더 받을까요? 단단한 걸 더 받아요. 근데 단단한 거는 내가 비싼 3, 4월달 수확량이 적겠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할 때 모든 게 좋은 건 없기 때문에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실제 종자자들 이런 놈들 있어요. 숙기는 빠른데 단단하고 당도가 높대. 그럴 리가 있는 거예요. 당도가 높으면 열과 잘 돼요. 또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또 문제점이 왜냐? 작업이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가 전략을 쓰려고 해도 작업이 밀리는 것만큼 피해야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이 밀리게 되면 다 터져 이렇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을 4명, 5명을 고용해서 외국인을 써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틀 내에 수확이 안 돼. 3일 만에 수확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하루 일당 20만 원짜리 데려다가 다 따야 돼요. 왜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그 딴 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한 번에 수확해서 끝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 밀리게 되면은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그 작업은 완료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 운영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습해랑 작업 밀리지 않는 거. 일단 작업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보세요. 작업 밀렸어. 이 과일을 안 땄어. 그러면은 언젠가 따야 되겠죠. 이거 다 일이 어차피 일이에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을 밀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 그 전에 이제 대형 농장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1월 중하순 정도 되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한 주기로 재배하다가 중간중간에 두 주기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당 8포기 심다가 두 주기로 바꾸고 평당 10포기, 11포기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작업이 밀리면 하지 말라고. 그냥 원주기로 가서 작업이 밀릴 것 같아요. 아무리 생산량이 올라가도 작업이 밀려버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다음부터 작업이 밀리지 않게. 이거 작업이 제가 볼 때 밀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가잖아요. 4, 5월달 같은 경우 온실 들어가면은 다 팔아야 돼요. 왜 이틀이면 더 빨개지기 때문에 오늘 수확이 끝났으면 다 팔아야 돼요. 다 빨간 게 있으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내일 모레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또 연락이. 이것도 뭐예요? 일자 여기 일자로 이렇게 왔죠. 이렇게 6월달이잖아요. 6월달이 이거 어때요? 과일이 물르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2, 3월달에는 과일이 잘 안 물러요. 늦게 따도. 왜냐면 그때는 춥기 때문에 단단한 편이거든요. 근데 숫기가 특히 이제 올해 사연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연락이 많이 와요. 뭐냐면은 올해 토마토가 지금 이제 10월, 11월 말이잖아요. 12월로 들어가잖아요. 11월 수확한 토마토가 무르대요. 다 사람들이. 왜냐면은 과거에 11월 달 수확했던 건 단단했거든요. 근데 왜 11월 달 수확한 게 왜 무를까요 지금? 9월 달 온도가 역대 최고였고 10월 달 온도는 어땠을까요? 저도 10월 달 온도 또 저기 자료가 나오길 찾아봤거든요. 10월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럼 뭐예요? 과일이 무를 수 있는 조건들 다 가지고 과일은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무르거든요. 그러면은 10월, 9월, 10월, 11월 온도가 9월, 10월 온도가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당연히 11월 수확하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로 무르겠죠. 이것들. 그러면은 과거처럼 따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수확해서 색깔이 다 들기 전에 지금 수확을 했어야 돼요. 이것들이 다. 그래서 지금 흑기와 빠른 품종은 수확이 다 있기 전에 수확하고 보통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수확한 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자기가 보낼 때는 멀쩡한데 가고 나면 터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로에 있는 열관 현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4월달이죠. 4월달 하면은 뭐가 많아요? 일교차가 심한 시기고 일반차가 심한 시기는 바로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심원상의 열과가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동심원상으로 발생하고 과일은 어때요? 거칠거칠하죠. 거칠거칠하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왜 거칠거칠하냐면요. 볼게요. 과일에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이 많아요. 물에 많아요. 과일에 많겠죠. 토마토가 물론 다른 과일은 아직 그래도 광합성 양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타슘이라고 하는 그 칼리가 있잖아요. 칼리가 물에 많아요. 과일에 많아요. 당연히 과일에 많겠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삼투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일에 있는 물이 과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꾸요. 그러면 어때요? 삼투압이 생기면서 과일에 실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결로에 의한 미세 열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길근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물이 안 맺히게 되면 자연히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물이 안 맺히면. 물이 안 맺히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온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100% 안 나오게 할 수 없고 일부 구역에서 짧게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절기가 그러니까 일단 환절기의 일교차가 큰 시기에 공기 온도는 상승하나 과일은 천천히 온도가 상승하여 결로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과일의 결로점이 생긴 거죠. 결로점이 높아야 안 생겨요. 결로점이 낮아야 많이 생겨요. 결로점이 낮아야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과일의 온도는 이미 결로점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로가 생기겠죠. 과일의 온도가 결로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과일의 품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조과학을 실시하고요. 오전에 일찍 환기를 시작하여 절대습을 낮출 것. 그 다음에 잎을 따줘도 효과가 좋아요. 왜 잎을 따면 좋을까요? 아침에 해가 뜨면 빠르면 빨리 마르겠죠. 그래서 그리고 과일의 품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결로가
빨리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잎을 따주게 되면은 이런 또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로의 열과 현상인데 이런 방사선 이게 위대열과들은 바로 이런 위대열과의 동서심화사 열과는 바로 이런 과일에 붙는 결로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삼투압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영양 생장으로 인해서 착화가 되지 않는 이제 태화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보듬집에는. 그래서 화방이 줄기에 붙어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화방이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파프리카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요. 오이는 별개인데 토마토와 오이 같은 경우에 세력이 강하면 꽃대가 길게 못 나오고 꽃이 사라져요. 거기서 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꽃이 작고 착화돼도 크지 못하고 꽃이 작으면요. 우리가 파프리카고 토마토고 딸기고 간에 우리가 과일의 사이즈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꽃이 필 때 꽃의 크기를 보면은 꽃의 크기가 큰 만큼 과일은 커진다. 꽃이 작으면 과일도 작아요. 그러면은 보면 우리가 화방이 불어붙어 있고 꽃도 작아서 착화도 잘 안 되고 과일도 작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식물체에 이상줄기가 발생했다. 이상줄기라는 과일 줄기가 납작해지고 순이 멎는 증상, 심하면 순이 멎는 증상을 우리가 이상줄기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 규모를 봤더니 강한 영양 생장으로 해서 꽃과 과일 같은 생식 기관이 퇴화되었다. 그럼 그래서 왜 그런 걸 봤더니 정식 전에 300평 온실에 유백을 2톤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소를 300평에 50kg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300평에 2톤이면은 유박 같은 경우는 질소기가 많거든요. 4% 잡으면은 80kg 정도의 길수를 넣은 거고 저게 50kg라고 했잖아요. 50kg도 20%가 반 정도가 저거니까 300평에 100kg 이상의 질소비를 넣고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관수요. 비료를 많이 줘도 물을 안 주면 대가 굵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또 많이 줬어요. 물을 한 번 주고 멈춰야 되는데 1월달 약광기 때 물을 계속 주니까 어때요? 지하부가 습해지고 질소는 많으니 과반무가 발생하고 과반무에서 바로 이제 이런 세력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꽃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강한 저격을 시한다서 이파리를 아래로 훑어줘요. 지금 저격전이고 훑어줬어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할 때는 주야간 온도 편차를 크게 놓는다. 뭐냐면은 주간의 온도를 한 28도, 30도대까지 뭐예요? 창을 열지 않고 묶어놔요. 그러면 온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관수량을 줄인다. 그래서 물 주지 말라는 얘기죠.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물을 안 줄수록 새가 가늘어지니까요. 그리고 광량의 증가함에 따라 생식생 유도할 것을 판단되며 세력이 좋음으로 수확기를 연장하여 초기 생산력 못함을 보존해낸다. 이거는 과일을 못 따랐으니까 어때요? 세력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장기 재배에 유리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확을 빨리 종료하지 말고 6, 7월까지 남들보다 한 달 이상 더 끌고 가면은 이거를 좀 보충하지 않을까 해서 재배 전략을 원래 5월 말 6월 초에 끝낼 것 같다가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서 끝까지 수확하는 걸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하나가 이제 이 영양 생식이 강한 걸 우리가 찾아냈고 왜 그랬나 이 사람들이 과거 뭘 했나를 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찾아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마지막 게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손실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내가 수확을 1~2화만 못했으니까 이걸 만회해야 될 거 어떻게 해요? 세력이 좋으니 강과기 때는 꽃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6월달 5월 말 6월 초에 끝날 거를 한 달 정도 유지해도 초대가 좋으니까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작업 계획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늦게까지 수확하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지금 증상들인데 여기 어떻게 보이나요? 꽃이? 이 꽃이 어때요? 붙어있죠? 이게 꽃이 피겠어요? 다 쏟아져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상줄기라는 게 꽃눈이 불화가 안 됐고요. 이상줄기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고리지면서 납작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꽃도 안 나오고 요 이상줄기. 요걸 이상줄기라고 하는데 이상줄기가 생기게 되면은 수확량이 감소하거든요. 이것들이 소태도 이게 이상줄기가 세게 오고 나면은 세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것들이.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상줄기가 왔다는 얘기는 이상줄기가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양분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상줄기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 칼슘하고 중소가 일로 못 가요. 그러면은 세포를 분열 못하고 여기가 죽거든요. 그러면은 요거가 죽으니까 어때요? 세력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일부만 살아남겠죠. 그럼 이렇게 가늘어져요. 이렇게요. 여기가 생장점이. 그러면은 세력이 생장점이 가늘어졌다는 얘기는 수확이 추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를 일정 두께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상줄기가 나올 때는 특성이
굉장히 굵어졌다가 갑자기 확 가늘어져. 그러면서 생산량이 떨어지더라.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될 게 이상주기가 발생한 원인이 강한 영양생장이므로 생식을 돌리기 위해서 잎을 따주고 물을 적게 주고 온도 편차를 크게 만들어서 생식으로 강하게 돌리게 되면은 이상줄기 문제도 해결되고 다음 화방부터 꽃도 더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강할 때는 온도 편차를 크게 놓는 게 우리 항상 온도 갖고 조정하죠. 온도 편차 크게 놓는 건 되게 쉽다는 거. 온도 안 된다는 거. 창을 늦게 열면 된다는 거. 한낮에 특히 아침에는 온도를 천천히 올리더라도 한낮에는 온도를 확 올릴 수가 있거든요. 왜요? 이미 환기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육묘장인데요. 보면은 육묘장에서 와서 이제 심었는데 꽃이 약하게 피어 척화가 되지 않고요. 잎이 노랗고 일행증상이 발생하고 뿌리 장애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주기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랬나 봤더니 묘를 갖다가 갖고 온 걸 봤더니 좁은 공간에서 밀식할 토마토를 육묘했다. 좁은 공간에 있고요. 밀식에 의해 광이 부족하고 근권 부위 습도가 낮아 이상주기면 일행이 발생하고 있고요. 육묘기가 좀 배액의 농도가 낮아 잎이 노랗게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육묘장에서 할 때는 육묘장에서 할 때는요, 이 육묘장에서 육묘를 할 때 이 씨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3.0 이상으로 공급하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얘가 이 씨를 이게 지금 육묘 포트가 40공, 50공 트레에 여러 포기를 심었어요. 그러면 얘가 빛을 갖고선 경제가 하게 되죠. 빛을 갖고 경제가 명향으로 갈까요? 생식으로 갈까요? 영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포트가 작아요. 포트가 작은 상태에 식물체가 크죠. 그러면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진한 양분을 먹어야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지 연합을 먹게 되면은 이 양분을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가 작은 상태에서 뿌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진한 미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하신 분들의 얘기 많아요. 육묘장 사장님들 중에서도 일부가 막 초기 정식 육묘기간에 이 씨를 1.5 이렇게 주는데 좋은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3.0, 최소 2.5, 3.0, 뭐 3.5까지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 이 사람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높게 공급하고 최대한 빨리 정식을 하는 거. 왜냐면 꽃이 나왔기 때문에 정식을 하되 꽃은 제거하고 심어야 되죠. 이것들이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파리가 연한 상태에서 연하고 노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밀식이고. 왜냐면 포트 자체가 밀식이에요. 붙어 있잖아요. 요만한 공간에 40포기, 50포기 심었으니까 당연히 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자가육묘했던 사람 같은데 자가육묘를 해서 심었던 분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연히 같은 이분이 이제 다른 이유로 불렀어요. 생육이 이제 다른 이유로 불렀다가 묘를 보여주고서 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 보고 나서 일단은 양분을 더 높게 주고 화방 제거하고 빨리 심고 그래서 정식 날짜보다 원래 계획한 날짜보다 빨리 심는 걸로 하고 끝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따 하겠습니다.